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주수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명절 이후가 전통적으로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큰 시기잖아요. 재건축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만 더 장기적으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2주 앞둔 창원의 재건축 단지 주변 전셋값까지 자극할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창원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창원에 이제 정비 사업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신홀 주공 관리 처분인가 내달에 이주 예정인데 서둘러야지 수요 몰리면 더 가격 뛸 수도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주 수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주 수요는요, 직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전셋값들을 자극을 하고 그 자극된 전셋값이 매매가의 자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방배동이나 반포의 이주 수요 때문에 사당의 뭐 우성 아파트 2단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 동작이라든지 뭐 요런 지역들, 사당 주변 지역들 전셋값이 쑥쑥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은 주변의 전셋값을 자극을 하고 그게 매매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난 우려해가지고 반포 3주구 이주 시기 조정이라는 부분까지도 공공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개입하면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도 서초 재건축 이주 시기 최대 5개월 늦춰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가 강남 4구의 재건축 이주 시기를 조정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은 재건축이 많잖아요. 지금 강남에도 문제가 되고 전세가 자극하고 가격들을 올리니까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주 수요라는 게 활용을 하면 매수 매도 타이밍에 되게 좋은 어떤 방편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주 수요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주 수요가 많이 나오면은 그 옆에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전세를 맞추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런데 이주 수요가 나오는 시기는 매매가도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되게 이제 재밌는 상황은요, 이주 수요가 많이 나오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는 상황과 전세가가 올라가요. 근데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매도하기 어려운 시장과 전세가의 하락과 거기에 매매가의 가격 하락까지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저도 이제 경기도라든지 뭐 일부 지역들 전체적으로 이주 수요들을 좀 시기랑 수요들을 파악하고 거기 틈새가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지역을 접근하거나 투자를 할 때 조금 참고해서 기술로서 좀 사용하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대세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거에 집중을 하지 말고요,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명절 이후가 전통적으로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큰 시기잖아요. 그 이후에 매매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응한다라는 부분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집을 지금 산 사람들은요, 특별히 대응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하는 1주택자들 경우는 명절 이후에 매도자들이 조금은 우세한 시장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은 그때 갈아타기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명절이라는 전통적인 부분과 무주택이라는 불안이 상승과 하락을 상관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그냥 명절이 되기 이전에 무주택자를 탈출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성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원은 사실은 신축을 될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투자금 1, 2억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한 3, 4억 정도가 있어야지 투자금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성남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성남은 좀 많이 들어가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물량의 영향을 주변 물량으로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것 중에서 5억 미만의 투자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의왕에 또 친한 부동산이 많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의왕은 지금 금매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 아파트입니다. 전 빌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1억 5천에서 1억 전으로 뭐 정말 조금 더 입지를 포기한다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서 진입할 수 있는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급 물량이 많은데 인천은 사실은 선택적으로 잘 가야 되는데 여기도 기회가 되게 많아요. 예, 인천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는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은 서울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봐야 되고 경기도 남부권을 먼저 봐야 되고 남북권을 본 다음에 양 사이드를 봐야 돼요. 이제 동쪽하고 서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기 신도시를 따지면 조금은 변화는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인천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물량이 많은데 물량이 2년 정도 이후에는 소진된 데가 있어요. 그 소진된 데를 찾아야 되고 그게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소진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가격이 조금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2년 동안에 내가 팔 수가 없으니까. 2년 안에 팔면은 1년 안에 팔면은 세금이 양도세가 77%고 그다음에 2년 안에 팔면은 66%잖아요.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 그러니까는 2년을 끌고 가고 그 이후에 시장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는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 물량들을 활용하고요. 이 시기를 활용하고요. 이 공포의 피해자보다 이 공포의 이용자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이번 시장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의 105세 SK뷰 34평 그러니까 84 타입이죠. 대출 빚이 5억이라서 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세는 7억 5천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네요. 너무 고민돼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JSU님 제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돈을 얼마 많이 버느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일을 점검하고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내 소득이 1,000만 원이 넘고 세후 1,000만 원, 1,500만 원이 된다면요. 대출 빚 5억이 아무 걱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필요했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근데 소득이 괜찮다면 걱정이 아닌데 만약에 내 소득 대비해서 내가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이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우선은 1단계는 버티십시오. 언제까지 버티냐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가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게 종식되는 시기는 내년 정도 안에는 뭐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정도에 빨리 대환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감당이 안 되면요. 내 상황에 맞는 물건으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된 상황으로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는 우선은 버티는데 버티는 시기가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그러니까 내년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요. 지금 버티는 것 플러스 내가 이거를 팔아서 다른 전략으로 가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대출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근데 소득을 봐야 되는데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득 대비해서 가야 돼요. 소득 대비. 대출은요. 소득과 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거기 플러스 가족이 있어서 내가 생활비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저는 최소 450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최소입니다. 400에서 500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4인 기준인데 내가 지금 소득 수준이 한 600이에요. 그런데 생활비가 한 400 나가는데 200으로는 이 5억이라는 돈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대출 이자가 200 훨씬 더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쌓이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오래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티고 관리하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100옷을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방향으로 잡아 놓으시고 우선은 2023년까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이 조금의 변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버티셨으면 좋겠고 대환하기 전까지 감당이 안 된다면요 차선책으로 다른 데를 알아봐야지 경매의 집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상황과 제가 소득 수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방향 두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